자, 오늘은 입학 전형 안내 첫 순서로 2022학년도라고 하면 현재 고2 학생들 대상 입학 전형 설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 혹은 고1 학생들도 여기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함께 이 전형 계획을 잘 들어두면 학부모님들 마찬가지고요.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 지금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 물론 이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 세부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학 전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거를 예측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 페이지 지금 표지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저랑 같이 읽으면서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첫 페이지 나왔고 다음 페이지 차례 전형 요약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21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1학년도는 지금 올해 고3 대상 2021학년도라 그러면 현 고3 대상이에요. 현 고3 대상 입시의 내용인데요. 이 입시 내용과 2022학년도 즉 현재 고2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적습니다. 현 고2 대상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꺼번에 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달라지는 거. 자, 2021학년도에는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방식으로 했는데 2022학년도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네요. 수시 전체에서 폐지되고 재외국민에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모집군이 나군이었는데 올해까지 나군인데 가군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시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한꺼번에 비교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자체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다른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나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요. 지금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2021학년도에 1158명을 모집하던 거를 2022학년도에는 839명을 모집하네요. 모집 인원이 319명 줄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늘었을까요? 이게 지금 쭉 이거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봅니다. 어디서 늘었을까요?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마이너스 319명이 줄었고 종합전형에서 288명이 줄고 그리고 일반 전형 계열 적합성이란 거에서 37명이 줄고 뭐 특기자에서도 역시 114명 정도 줄었는데 이 인원이 전부 어디로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냐면 수능 일반 전형 즉 정시 모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능 일반 전형 정시 모집이 673명이 늘었어요. 정시 모집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수능 일반 전형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뽑는 인원수가 특히 고대 같은 경우 현재 보면 고대 같은 경우 673명이 늘었는데 이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서울대도 한 10% 정도 늘고 다른 학교들도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가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많이 늘었다. 요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지금 2021학년도의 학교 추천에서 반영 비율이 학생부 교과 서류 면접 이렇게 나왔는데 교과가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이쪽에 있던 면접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내년에는 면접 전형이 없어집니다. 이 학생부 교과라는 건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들 그 학교 추천이다 보니까
전교 1, 2, 3등권 아이들을 주로 추천을 주게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와 서류로만 뽑는다. 면접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요거는 세부 내용은 조금 더 내려가 그 세부 사항에서 볼 거고, 변화 추이만을 봅니다. 지금 면접이 제외됐습니다. 면접이 제외됐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그 학업 우수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여기서 달라진 거는 아주 중요하게 달라진 게 하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지금 모집 인원은 줄긴 했는데 서류 100 1단계 서류 100이 현재 고3 학생들은 5배수였는데 지금 현 고2 학생들은 6배수로 바뀌죠. 6배수. 네, 물론 모집 인원 줄어서 6배수가 되면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개별과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과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모집 인원 준 거랑 배수가 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전체는. 왜냐하면 지금 1000명 1100명 모집 인원 1178명 모집 인원에서 5배수면 5,000명이나 6,000명 정도 되죠. 6,000 계산이 잘 안 되네요. 6,000명 정도 되고 6배수면은 69, 54, 5,400명이니까 실제로 1단계 통과 총 인원수는 주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그 개별과로 가게 되면 개별과 상황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과에서의 5배수와 6배수를 볼 때는 과를 선택을 잘하게 되면 즉 경쟁률이 빠지는 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안 되는 과를 선택하게 되면 1단계 통과가 내신이 약간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에서 최저 통과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저 통과가 1점 문과 기준으로 1.5에서 이과 기준으로 2점대 초반까지 2.0 내외까지 이루어졌는데 요게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계열 접합형 요거는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요거는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뭐 특기자 전형 역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 주의해서 볼 부분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돼서 지금 이 첫 페이지 2021학년도 즉 현재 고3 전형, 고3 대상 전형과 현 고2 대상 전형의 가장 큰 차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시 모집이 대폭 확대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6배수로 바뀌었다는 거. 6배수로 바뀌었다는 거. 요 두 부분이 가장 주의해서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부 사항 뭐 전형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 이런 거는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교과는 뭐고 그러니까 여러 그 자신이 어디에 속할지 교과에 속할지 자 지금 보면 여기 학생부 교과 요건 내신이에요. 내신이 아주 좋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역시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가 셉니다. 수능 최저가 들어갈 거예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수능 최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수능 최저가 좀 세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정시 모집 이게 지금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서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정시 모집은 대부분 다 어때요? 수능 100이죠. 내신 필요 없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내신 성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내신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 정시 모집을 여기 재수생들한테 다 뺏기게 됩니다. 재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전형 요약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역시 이 내용은 요 페이지는 입시안에서 요 페이지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면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복수 지원이 되는 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기회균등 전형을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학생이 이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도 잘 보셔야 돼요. 지원 자격도 교과 전형은 지금 일반고, 특목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오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도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계열 적합형도 요것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계열 적합형. 계열 적합형은 좀 내용을 뒤쪽 가가지고 다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모집 인원 나왔는데 이제 모집 인원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본인이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수시는 과를 특수한 과들, 의대나 간호과나 이런 과들을 제외하고는 수시는 과를 미리 정해 놓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 자체는 약간 좀 여유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 상담에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페이지가 나왔네요. 자, 이 페이지는 중요하죠.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페이지인데, 자, 요게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하고 일반 전형 요 두 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계열 적합형은 최저가 없는 것인 거고,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씩 같이 읽어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인문계의 경우, 자, 문과 같은 경우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탐구, 택 2, 4개 영역 중, 이 중 사회과학 탐구 중에 두 과목을 본다는 얘기고,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즉 3개 등급 합 5 이내라 하면 보통 2, 2, 1, 3, 1, 1 요거겠죠. 저 2등급 2개, 1등급 하나, 그리고 3등급 하나에 1등급 2개. 그런데 지금 탐구와 택이라는 얘기는 탐구 2개를 지금 평균 등급, 탐구 2과목을 평균 등급으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직탐은 인정하지 않고, 오케이? 그리고 탐구 영역 2개 가면 동일 분야 1, 2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2, 2, 1이나 혹은 3, 1, 1로 돼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 뭐 순서 자체는, 과목별 순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 그러니까 하나가 여유가 있죠. 문과에 비해서 하나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는 둘이거나 아니면 1, 2, 3이거나 뭐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1, 2, 3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는 1, 1, 4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1, 4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대 쪽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니까 다 1등급이고, 그리고 과탐을 들어가야 되고요. 과탐 필수고 다 1등급이고, 그렇죠? 하나 2등급 이런 거고요. 자, 한국사도 이거는 신경을 써야 돼. 한국사 가끔 시험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게 4등급, 3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돼 있고, 최저가 약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교과치고는 굉장히 최저가 센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그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 둘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셉니다. 연대랑 서울대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의 경우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해가지고 사탐, 과탐 중에 다 가능한데 4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라고 나왔어요. 한국사 3 이내. 4개 등급합 7 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개에 1 하나 뭐 이 정도거나, 그죠? 2, 2, 2, 1이거나, 혹은 1이 2개면
3, 2, 2, 1이거나 맞아 잘못했네요. 3, 2, 1, 1이거나 다음은 그죠? 이게 7이고 이게 7이죠. 그죠? 아니면 1등급이 3개면 4, 1, 1, 1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4개 영역이 2, 2, 2, 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물론 전보다는 약간 한 등급 정도 완화된 상태예요. 이게 합이 6이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한 등급이 완화되긴 했지만 합 6이 7로 바뀌어서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쉬운 등급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은 이 부분을 1단계를 통과하는 점수 내신 컷이 조금 여유가 있고 과를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과를 잘 골라서 1단계 6배수 안에 들고 최저를 맞추고 면접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붙을 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내신 2.0 내외인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이 땡겨서 내신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노려야 되는 즉 내신 2.0 내외의 현 고2 학생들 이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이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조금 더 약하죠. 4개 등급 합이 8 이내니까 2등급 4개 기준입니다. 2등급 4개 기준. 여러분 2등급이 2, 2, 2, 2, 뭐 2, 2, 2, 2나 아니면 1등급이 있으면 그도 3등급의 여유가 있는 그런 거죠. 이것도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공학과 요거는 조금 더 세네요. 합이 7이 내니까 의대는 뭐 당연히 센 것이고 이거는 의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신 수능 두 가지가 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중요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추천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지만 현재 고2 학생 중에 내신이 적정선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고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최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신 2.0이 다른 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건대나 중대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능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는 고대를 써볼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학생인들이 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많이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정시 모집 얘기가 나오네요. 정시 모집. 그래서 수능 지적 응시 영역 뭐 B형, A형, B형, A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뭔지 조금 읽어봐야 되겠네요. A형 지금 세 개로 갔죠? 세 개로 갔어요. 지금 수능이 좀 내년부터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응시 지정 영역을 A형, B형, C형으로 갔는데 자 A형은 국어, 태길, 화작, 언어 매체 중에 태길, 수학, 미적, 기하 중에 태길, 영어, 과탐. 자 그럼 결국 이건 어디예요? 이과 학생들이겠죠? 이과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과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B형은 국어 똑같죠? 수학이 달라졌네요. 학통, 미적, 기하 중 태길. 영어가 사과탐 중 태길. 자, 이건 문이과 융합이죠. 문과 플러스 이과의 융합형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문과 플러스 이과 융합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과들, 즉 B형으로 지원 가능한 예전에는 이과라 B형 지원이 가능한 과들, 인문계 전체, 가정교육과 체육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인문계 전체, 가정교육과 체육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형이 모집 가능한 게 모집 인원의 50%를 간호대학 그렇죠? 그 다음 B형이 또 지원 가능한 게 컴퓨터학과 모집 인원의 25%. 자 자유전공학과는 B형 50, A형 50
뭐 문이과 결합형 5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C형은 국어 이거고, 자 뭐가 빠져요? 이거 여기 중요한 게 빠지죠? 뭐가 빠집니까? 수학이 빠지죠. 자 이거는 예체능이란 얘기죠. 예체능 쪽인 거죠, 일종의.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예체능으로 포함시키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예체능이 아니라 미술이네요. 미술. 자 지워버리고 미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정시 모집에서 주의할 점은 이과 학생들은 문과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게 고대 문과를 지원한다?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면 문과에서 이과가 교차가 가능한 경우가 나오는데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 그리고 자율전공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쪽인데 뭐 간호대학 컴퓨터학과 정도 요 정도를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수능 뭐 사이버 국방학과 이거를 되게 선호하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게 아주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웃풋을 충분히 보질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좋은 얘기들은 많은데 그게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지원 자격 기준이 수학, 위적분, 기하, 택 1중인데 수학이 1등급이거나 과탐이 1등급 둘 중에 하나 이게 최저 지원 자격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수시 모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쭉 정리를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읽어보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최저학력 기준 부분을 유심히 봐둬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인문계에서 선택 과목 계열별 선택 과목 나왔는데 수학이 인문계는 아까 B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연계는 반드시 확통이 아니라 미적 기하 중 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적 기하 중 택일이 다 자연계인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교과 산출 방식 요거는 뭐 학교별로 산출한 방식이 좀 다른데 그렇게 많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학생 의대를 쓰거나 이럴 때 학생부 교과로 의대를 쓸 때 학교장 추천으로 의대를 쓸 때 요거를 분석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업부 수용 최저 등급 아까 정리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크게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은 6배수 선발에서 면접이 30% 들어가니까 면접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밑에 면접으로 내려가 보면 지원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시문 기반이라 그랬죠. 예, 일종의 논술의 면접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시험을 좀 단순화시켜서 면접으로 바꿔놓은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논리, 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심화. 그러니까 결국 심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 나왔는데 이거는 역시 모집 인원의 5배수 선발에 면접이 있어요. 모집 인원의 5배수 선발에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했는데 이거는 계열 적합형이란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목 자사고 강남 상위권고 이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1단계를 통과를 했을 경우 면접이 어떻게 될 건지 자, 그러니까 요 경우는 본인이 이런 류의 학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마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모집 인원도 모집 인원이지만 어떤 식으로 컷이 나올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 요것도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생의 생기부나
아니면 학생의 특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보여지면 이쪽을 한번 지원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면접 자체도 역시 이것도 심층 면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수시 모집 실기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넘어갑니다. 여기도 학생부 종합전형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균등 전형 넘어갑니다. 정시 모집 수능 뭐 정시 모집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모집 인원이 변화가 된 게 모집 인원이 거의 2배로 늘죠. 거의 2배로 늡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늘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2월 되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 여기다가 수시 2월 인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을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숫자가 늘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수능 지정 응시 영역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다 했죠? 네, 수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네요. 수능 반영 영역 뭐 반영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국어 200, 수학 200, 영어는 감점. 네, 영어 역과 감점 폭이 고대 같은 경우 좀 많이 달라진 거는 이거네요. 1, 2등급 극간이 커졌습니다. 예, 요게 영어에서 자 작년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요. 1.2점에서 이게 3점씩 달라졌거든요. 이 3점이면 굉장히 큽니다. 실제선 감점 비율이 커졌다는 거. 요것도 주의점이네요. 고대가 예전에는 영어를 1점씩 보통 차이를 뒀는데 1, 2등급을 1, 2등급이 3점 격차를 뒀다는 거는 주의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자 오늘 일단 뭐 지정 응시 영역 뭐 이런 거 동점자 선발 원칙 이런 부분은 재외국인 전형 이거는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요거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제가 다시 녹음을 세부 조사를 해서 녹음을 해서 할 건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대로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시행 계획이 그대로 똑같이 가지는 않고 이게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모집 요강은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 봄에 나올 건데요. 내년 봄 모집 요강을 최종 확인을 해야 되지만 세부상 일부가 바뀌는 걸 제외하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모집 요강을 다시 확인을 하더라도 지금 고1이나 고2 학생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고1 학생들은 물론 고2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고2는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고 고1은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1 학생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1 부모님들도 고2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만일 자세한 것을 출력을 원하시면 고려대학교 입학처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그 공지사항에 보면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번